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철로왕, 그리고 이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어, 여기에 이제 그 진평왕 때, 그죠? 진평왕 때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을 이야기하면서 황룡사의 장육 존상,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 때 와서 이제 천사옥대, 이것이 이제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황룡사의 장육 존상, 그리고 이제 구층탑인데, 이 황룡사의 경우에는 요 앞서 우리가 이제 진흥왕이 있었죠. 그죠? 이 진흥왕. 이 진흥왕이 15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태후는 이제 법흥왕의 딸인데 이 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후가 이제 이 명을 달리하는 이제 저기 뭐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진흥왕이 실제 이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맨 처음으로 어, 맨 처음 하는 게 아마 이제 이 황룡사 건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황룡사가 진흥왕 즉위 14년 즉 이제 553년에 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황룡사를 절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황궁, 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에서 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 궁궐을 짓지 않고 절을 삼자 해서 이 궁궐로 삼지 않고 이제 절로 한 것이 바로 이 황룡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황룡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왕궁으로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궁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어 이제 황룡이 출현하게 되자 이 왕궁을 이제 황룡사로 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황룡사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53년 이 진흥왕이 즉위한 553년에 창건한 그 사찰이 바로 이 황룡사이고 이 황룡사가 10 몇 년입니까? 16년, 16년 뒤인 569년에 완공이 됩니다. 569년에. 그러니까 16년에 걸쳐서 이 항룡사가 진행이 되고 16년 만에 이것이 이제 완공이 되죠. 그리고 16만 그러니까 569년요. 569년에 항룡사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574년에 이 장육존상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574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7년입니까? 569년에서 574년이 되니까 5년 만에, 5년 후에 이 장육존상이 완공이 됩니다. 장육존상은 실제 이제 인도의 아육왕이라죠. 이제 아육왕이 이 장육존상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장육존상을 어, 지으려고 이제 온갖 그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서 금과 구리를 가득 배에 싣고는 인연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 장주총상이 완공이 되기를 이제 바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도의 이제 아유왕이
지으려고 했던 이 장육 존상을 짓지 못하고 이제 금과 구리를 가득 실은 배를 바다에 띄웠는데 이 배가 이제 신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로 와서 신라에서 황룡사의 이 장육 존상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황룡사가 신라에 있어서는 칠처가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바로 이제 진흥왕 때에 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덕왕이 와서 어 구층탑이 완공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진평왕의 때 와서 천사옥대가 이제 하늘로부터 옥대를 하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진평왕 때에 이제 천사옥대, 그 다음에 이제 국충탑, 그 다음에 장육존상,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신라의 보물, 세 가지 보물이다. 그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진흥왕 때 참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외적으로는 그 영토를 확장하고, 그죠? 이 어떤 정복 군주로서의 면모를 마련하게 되는 진흥왕이고, 안으로는 이제 그 황룡사를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륵전상을 예, 완성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진흥왕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흥왕은 이제 신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고구려의 광개통왕, 백제의 근초거왕, 이런 인물처럼 외적 평창을 부과하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신라의 이 세 가지 보물이고 그 세 가지 보물이 황룡사 장육전상, 황룡사 구층탑, 그리고 천사옥대, 옥대죠. 옥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선덕왕, 이 직위삼사, 직위삼사, 이제 선덕왕의 이제 해안, 그러니까 지혜,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선덕여왕이 지니고 있었던 해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선덕여왕의 이 직위삼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제 이 선덕왕이 여자 왕이었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아마 이 당태종에게 여성 왕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리고 이제 이 신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약한 나라의 여성 왕으로서 받아야 했던 그 수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신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제 비관 그죠? 비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제 그 명활산성에서 선덕여왕과 대치했던 이제 그 인물의 그 반란처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 위태로운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 노릇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선덕 왕인데 선덕 여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태종 무열왕에게 그 왕위를 이제 넘겨줌으로 해서 삼국 통일을 위한 신라의 그 강한 그러한 면모들을 키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선덕여왕의 경우에는 당태종을 만났을 때, 이 당태종이 너네들은 국가도 약하지만 공부도 하지 않지 않느냐, 국학이 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선덕왕이 우리도 이 국학이 있다, 공부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왕이 바로 선덕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가서 어, 이제 당태종에게 뭐 수모를 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당태종이 이 모란이라고 하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왔을 때 그 모란이 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이 선덕왕이 여성으로서 이제 분황이 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꼰 광태종의 모란꽃 이야기, 이 그림 이야기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직위삼사의 첫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그 선덕왕의 경우에는 신라가 안으로 밖으로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위기가 고조가 돼요. 그래서 밖으로는 이제 백제가 이제 독산성을 침략을 하죠. 독산성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되고 신라의 대야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구려는 이때 와서 어, 칠중성, 이 신라의 칠중성을 침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왕성이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이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그리고 이제 이 당태종이 이 여왕 무위론 또는 이제 여왕 폐위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이제 이 당태종이 선덕 여왕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선덕 여왕이 이 당태종을 만나러 당나라까지 가게 되고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신라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아주 이 선덕여왕의 어려움이 에 직면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선덕여왕 직위삼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여왕의 권위에 대한 어떤 부족이 이 일차적인 어떤 요인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한 무언가의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덕여왕의 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 이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직위삼사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성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 여성 왕이지만 굉장히 해안이 있고 지혜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그 이제 남성 못지않는 그런 강한 그런 면모를 어, 가지고 있는 여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이 직위산사는 선덕왕이 가지고 있는 내적 그 해안,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을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여왕이 이 내면도 굉장히 그 섬세하고 아주 그 이제 이 능력, 신이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적으로도 그죠?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어떤 면모로서도 바로 이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을 함으로써 신라를 중심에 두고 외부의 9개 나라를
다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그런 면모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외적 본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여왕의 그 지혜, 외적으로는 여왕의 그 강력한 드라이브 같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첨성대의 경우에도 첨성대가 이제 건립이 되고 분향사를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항용사 구층탑을 건립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선덕여왕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선덕왕이 지니고 있는 강한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선덕왕의 직위삼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정관 6년 인진에 즉위해서 나라 다스리기 16년 동안에 미리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 태종이 홍색, 자색, 백색의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시 석 대를 보내왔다. 왕이 그림의 꽃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하며 이에 씨를 정원에 심도록 명했다.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까지 과연 왕의 말과 같았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이 모란꽃이 향기가 없는 모란꽃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그림을 보고, 모란꽃 그림을 보고 향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제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영묘사 옥문지에 겨울임에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서 3, 4일 동안이나 울었다.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왕에게 물은즉 왕은 급히 각간 알천, 각간 알천, 이 알천이죠. 알천, 어, 필탄 등에게 명해서 필탄 등에게 명해서 정병 2천을 뽑아 속히 서쪽 교회로 나가 여근곡을 수색하면 필히 적병이 있을 것이니 엄습하여 그들을 죽여라 하였다. 두 각간이 이 각간 알천과 필탄 이 두 각간이 명을 받들어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에 가서 물으니 부산성이죠. 이제 이 부산성 아래에 과연 여근곡이 있었다. 그죠? 백제의 군사 5명이 그곳에 와서 숨어 있으므로, 500명이죠. 500명이 그곳에 와서 숨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백제 장군 우소란 자가 남산 고개바위 위에 있으므로 이를 포위하여 활로 쏴 죽이고 이후 백제 병사 1200인이 오자 역시 쳐서 모두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이 영묘사 그죠? 영묘사는 뭡니까? 영묘사는 선덕 여왕의 개인 그 절이었죠. 네, 이 선덕 여왕이 이 향을 공양하던 개인 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묘사의 삼천부를 조성을 할 때, 이 양지 스님이 이 삼천부를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지 스님이 이 영묘사의 삼천부를 조성할 때 백성들이 진흙을 옮기면서 불렀던 노래가 풍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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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라고 하는 그 풍요를 부르면서 삼천 불 조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진흙을 날랐던 그 절이 바로 이 영묘사예요. 그리고 이제 직위라고 하는 천민이 이 선덕여왕을
만나 보고 싶어 했는데, 어, 이제 처음인에게까지 이 마음을 기울였던 이제 선덕여왕의 그 자애로움, 그죠? 자애로움을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영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묘사는 이제 선덕여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 이제 성덕여왕과 관련이 된, 그리고 이제 분황사의 경우에는 향기로운, 그죠? 이제 향기, 분황, 이렇게 해서 향기가 아주, 어, 이제 있는 그런 절이다 해서 이제 바로 이 선덕여왕이 이 분황사를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묘사, 분황사,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층탑, 구층목탑,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선덕여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왕이 아무런 병도 없는데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짐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도리천을 이제 아무도 모르죠. 이 아무도 신하들이 몰랐는데, 신하들이 이제 그것이 어디인지를 이제 물어보니, 바로 낭산의 남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도리천은 낭산의 남쪽이다 하였다. 모일에 과연 왕이 승하하심으로 신하들이 낭산의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 10년 뒤에 문호대왕, 즉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왕의 무덤 아래에 창건했다. 사천왕이 뭡니까? 우리 절에 가면은 사천왕 이제 있죠. 사천왕. 사천왕문을 지나야, 천왕문을 지나야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천왕이 절을 호위하는 그런 이제 저기 사천 왕이죠. 이제 저를 호위하는 왕이죠. 그러니 이제 사천 왕사가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리천의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니 이제 사천왕 위에 사천왕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므로 그제야 대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천왕사가 바로 이곳에 지어질 거라는 그런 예견을 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천왕사는 이제 김인문이라고 하는 이 문망의 동생이 문망이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할 때 김인문 동생을 이제 뭐랄까 이 당나라와의 서로 이제 이 교통을 하는 외교 사절이죠. 외교 사절로 당나라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외교 사절,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으로서 동생을 보냈지만 실제 인질과 다름이 없죠. 인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김인문, 이제 문무왕의 동생이 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뭐냐면 당나라 군대가 이제 신라를 칠 거다 이런 소식이죠. 이제 그래서 그 소식이 있자 이제 그 어, 이제 문무왕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 누굽니까 이제 어, 누구죠? 명랑, 명랑법사죠. 명랑법사가 사천왕사를 이제 지어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운막 이제 대강 얼기설기 이제 만들어서 사천왕사라고 하고 하고 대강 이제 만들어요. 대강 만들어서 사천왕사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야단 들의 단을 만들어서 이제 법석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랑법사가 이제 사천왕사를 대강 얼기설기해서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문두루 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야단 법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불공을 드립니다. 부패를 엽니다.
부패를 여니까 이제 압록강을 넘어오던 이 당나라 군대의 배가 물결 속에서 다 뒤집혀 가지고 다 수몰이 돼버립니다. 1차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2차 시도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명랑법사가 이 사천왕사에서 바로 이제 문두루 비포 야단 법석을 이제 마련해서 또 이제 부패를 열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2차로 또 압록강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제, 당나라에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가 신라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신을 이제 파견을 하죠. 이제 그래서, 사천왕사가 있는 그 아래에, 이제 대강 얼기설기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 아래에, 망덕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절을 지어서, 이제 이 절을 이제 저 사신에게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구경시켜 주니 이 절이 아니다. 이 절이 아니다. 이 절은 대강 만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신라의 조정에서 어, 저 뭡니까 이 당나라 사신을 잘 먹이고 이 뇌물을 주어서 입막음을 해가지고 돌려보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천왕사와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사천왕사는 신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절이 됩니다. 이 황룡사, 사천왕사, 뭐 또 선덕 여왕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묘사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사천왕사가 있는 곳이 선덕 여왕이 있는 이제 왕릉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신유림이잖아요. 신들이 논일던 숲입니다. 하늘에 이제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신들이 논이던 그런 숲으로서의 신유림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낭산이죠. 이제 그러니 이 낭산, 선덕여왕릉, 사천왕사, 자, 이 부분들은 신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이고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러 신하가 왕에게 어떻게 꽃과 개구리 두 가지 일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바로 당제가 나의 짝이 없음을 실용한 것이다. 개구리가 노한 형상은 병사의 형상이며 옥무는 여자의 음부를 말한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이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을 뜻하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는 것을 알았다. 참 해안이 있죠. 남근은 여자의 음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그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음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네. 이만큼 이제 해안이 있는 것. 이에 군신들이 왕의 성스럽고 슬기로움에 모두 감복하였다. 꽃을 삼색으로 보내놓은 아마도 신라에 세 명의 여왕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 선덕, 진덕, 진성이 바로 이들이다. 당제도 헤아림의 밝음이 있었다. 뭐 당제도 헤아림의 밝음, 해안이 있었다는 거죠. 선덕왕이 영묘사를 세운 일은 양지 스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별기에 이르기를 이 왕대에 도를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첨성대가 바로 어, 이제 선덕여왕에 의해서 첨성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선덕여왕 그리고 이 진평왕 그리고 진지왕
진흥왕, 지철로왕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한번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요 왕은 이때의 요 순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이 신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 중요한 어떤 요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무랑 실성왕,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지철로왕. 자, 지철로왕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어 이제,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이제 예, 선포했다. 예, 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 음, 뭐죠? 이제, 어, 순장제, 순장제를, 없앴다. 라고 하는 거. 왕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지철로 왕이다. 그래서 지철로, 거풍,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자,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제 무열, 문무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